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6.43% 하락한 61,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요, LB는 이렇게 5일선이 옆으로 누웠죠. 그래서 완연하게 기간 조정 쪽으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은 하락이 좀 더 커지면서 보시면 5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특히 장 막판에 이렇게 갑자기 투매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은 왜 장 막판에 이런 투매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G3 BNT도 LB가 인수를 해왔습니다. 여기 진 회장 의견이 상당히 궁금했는데 진 회장 인터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요거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S모가 이번 주에 개최되고 있는데 S모 초록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요거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LB가 장 막판에 3시 무렵부터 해가지고 정말 크게 요동을 쳤어요. 근데 LB뿐만 아니라 L생도 막판에 좀 흔들렸고요. 그 다음에 넥사 역시도 장 막판에 흔들린 모습, 특히 3시 이후 무렵에 그랬고요. LG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LG도 장 막판에 이렇게 흔들린 모습을 보여줬는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LB는 워낙에나 다이나믹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악성 찌라시가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악성 찌라시가 나올 때도 되긴 됐습니다. 그게 좀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몇몇 소규모 단체 톡방에서 악성 찌라시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번 물량이 이렇게 나오니까 투매가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투매는 개인이 한 걸로 보여져요. 키움 창구가 제일 많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더 재밌는 거는 그 물량을 외국인이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신한 창구랑 한투 창구에서 많이 매수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장 마감에 보시면 이게 L생 같은 경우는 장 마감 전에 플러스 40만 주 가량이었어요. 근데 장 마감하고 나고 보니까 이게 약 130만 주 가량이 됐죠. 그 다음에 LB 역시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게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변했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 투매는 개인들이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물량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것 같아요. 요걸로만 보면은, 그리고 창구별로만 보면은. 그래서 왜 장 막판에 이렇게 흔들렸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 악성 찌라시는 내일이 셋째 수요일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매달 첫째 주 그리고 셋째 주 수요일은 증선이가 개최가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LB는 현재 증선이 이슈에 있죠. 그동안 증선이가 빠른 처리를 하지 않아줬어요. 여태까지 질질 끌면서 LB의 그 하나의 변동성의 변수로 남아 있었는데, 글쎄 여태까지는 시간만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이어서 우리 예측은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LB가 NDA 신청을 하면은 그래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대다수 의견이었는데, 해필 LB가 그리고 최근에 좀 좋았던 모습이죠. 이만큼 약 한 달 안 된 사이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딱 이 타이밍에, 그리고 LB는 잘 아시겠지만 공매도 포지션에 따라 민감하게 주가가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건 이 공매도 포지션 정리하려고 내일 증선이 개최되는 날이니까, 원래적으로 첫째 주, 셋째 주 수요일에 개최가 되니까 요거를 연관지어서 어떻게 악성 찌라시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이 듭니다. 글쎄 저는 모르죠. 내일 증선이가 개최되는 거는 확실한 건데, 증선이가 개최되면서 LB 안건이 올라갔는지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근데 만약에 진짜 올라갔다면 대체 왜 이 타이밍에 나란 일 하시는 분들,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 브레인 컨트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은 뭐 하시고 지금 이제서야 증선이를 개최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게다가 우리나라 지금 사실 백신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도 해결하겠다라고 LB가 선언을 했고 지금 이렇게 판을 짜고 있는데, 만약 증선회를 내일 개최를 한다면 꼭 이 타이밍에 해야 하는지, 도대체 그동안은 뭘 했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백신도 딱 퍼뜨리려는 이 타이밍에 그러려고 하는지, 사실 투자자들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안 갈래야 글쎄 요건 제가 살짝 이제 감정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사실 잘 아시겠지만 네이처셀의 라정찬 회장 같은 경우도 결국 법원에서 무죄를 판결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 성공 여부는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지 금융 당국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는 이런 판결도 있었는데, 글쎄요, 금융감독기관에서 신약 품목 허가를 해주는 맞는 관청도 아니고 법원에서도 이미 이렇게 판례를 내린 걸 만약에 금융감독기관에서 임상까지, 그래서 신약까지 허가를 해주는 그런 담당 기관이면 모르겠으나 왜 하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는 건지 많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사실 내일 증선이가 개최가 돼서 LB가 안건으로 올라간다고 해도요, 사실 그 내용상 보면 논리에 모순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증선이 이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 10번 보셨죠? 근데 한번 또 볼게요. 간단하게만 볼게요. 일단 금감원 회계심사국이 분식회계나 배임 등의 사유로 조사한 거는 검찰에 고발할 경우 조치가 내려지는데요. LB 같은 경우는 이 유형에 속하지가 않아서 일단 거래 정지는 없을 겁니다. 요거는 일단 아시고요. 금융감독기관에서 맨 처음에 의심했던 너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허위 공시를 했다라는 것은 너네 이거 자의적으로 해석했지라고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실패냐라고 해서 이거 쭉 읽어보시면 뭐 다 아신 내용이고, 그다음에 진 회장 역시 이게 실패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 자의적 해석에 대한 거는 좀 전에 봤던 거는 회사랑 진 회장 입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전 FDA 심사관이었죠. 이장희 서울대 교수도 이렇게 실패라는 거는 뭐 적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 FDA 부국장이었던 안혜영 전문가 역시 이거는 실패래 뭐 이런 거랑 무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금융감독기관에서는 허위 공시로 얘기를 했는데, 허위 공시는 아니에요. 임상 자체가 공시 대상이 아니고요. 자해 사건 역시 공시 대상이 아니고 공시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허위 공시냐,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죠. 그래서 허위 공시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금융당국은 보도 자료 낸 것도 조사 대상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또 근데 요거는 보시면 사실 소급 적용이에요. 그래서 19년도 에스모와 상관없는 소급 교정이고, 그다음에 그 베스트 오브 에스모는 내가 만들어서, 그러니까 LB가 만들어서 LB한테 주는 상도 아닌데 이게 어떻게 허위 공시냐라고 하니까 금융당국은 이제 사기적 부당 거래에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또 몰아가고 있는데, 사기적 부당 거래는 뭐냐면 불공정 거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세 조정, 내부자 정보 이용, 그리고 사기적 부당 거래에 있는데, 사기적 부당 거래는 또 두 개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는 위계가 있고 두 번째는 반대매매 유인이 있는데, 금융당국은 일단 위계는 성립이 안 되니까 반대매매 유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매매 유인이 뭐냐면 내가 주식을 꼭 꼭대기에서 팔지 않아서 뭐 수익이 없더라도 내가 손해 안 본 것도 수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매매 유인은 잘 아시다시피 진 회장은 주담대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주담대, 그러니까 반대매매가 안 되는 거 역시 수익으로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담보 비율이 140%까지 떨어져야지 반대매매가 나는데, 이 당시 때 이제 627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7 때 주식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 반대매매 안 당하려고 눈에 노력한 거다. 근데 그 당시 때 담보 비율을 보면 763%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반대매매 유인이랑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글쎄요, 내일 증선이가 개최는 되고 여기에 이제 LB가 안건으로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일단 논리적으로는 비약한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공매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잘 아시겠지만 LB는 글쎄 이런 악성 찌라시가 많이 있습니다. 악성 찌라시가 많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가 상승하는 거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측도 있다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늘 어쨌든 장막판에 이렇게 급격한 변동성이 있었는데, 만약에라도 투매가 나서 투매를 했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피해 주는 행위가 되겠죠. 특히 악성 찌라시를 이용을 해서요. 이거는 범죄 행위가 되니까 우리가 잘 지키면서 앞으로도, LB는 잘 아시겠지만 매번 강조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갈 길도 멀리 있고 분명히 또 이 이슈는 분명히 또 나오고 그럴 겁니다. 여태까지 나왔고요. 앞으로는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 지키고 감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 좀 전에 서두에서 언급했던 소규모 단톡방에서 이런 악성 찌라시를 보신 분이 있다면 제 댓글에 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우리 자산 지키기 위해서 많이 감시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어제 LB 그룹이 G3BNT를 인수를 했는데요. 요거 잠시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어저께 뉴스는 읽어드렸는데 진 회장의 생각은 어떤 건지 잘 몰랐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 회장이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LB가 G3BNT를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신약 개발, 백신 유통까지 다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더라. 뭐 그래서 이런 건 다 알죠. 국내 유통망까지 확보하면 속도전을 펴고 있다. 뭐 등등등. 그래서 진 회장은 HLB가 확보한 백신 파이프라인이 국내에 도입되면 국내 유통에 대해 G3BNT 콜드체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그 말은 국내에 백신을 유통을 하겠는데 G3BNT를 통해서 하겠다. 어쨌든 국내 유통을 하겠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또 이제 진 회장은 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따옴표가 있잖아요. 이만큼은 확실히는 진 회장이랑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에 관한 건데 요거는 처음 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예상은 했었지만 이렇게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진 회장 입에서 일단 복수의 국내 생산 CMO 업체들과 협의 중에 있다. 8월 달에는 글로벌 판권을 확보를 했고 이제 9월 달에 유통망 확보를 진행된 만큼 이제 CMO 계약도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관측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LG에서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도 들었을 텐데 요 뉴스도 한번 살펴보시죠. 그리고 사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뭐 여러분들 지난번 행사했을 때 비타민도 좀 사 드셨겠지만 라인이 이미 짜져 있잖아요. 그리고 조만간 NDA 신청하면 리보세라님의 생산 기지로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라인이 꽉 찼기 때문에 CMO 쪽으로 돌리는 것도 글쎄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어떤 방침인지는 모르겠고 일부는 생산할 수도 있겠고 어쨌든 물량이 많으니까 또 CMO도 분명히 줘야 되겠고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회장 입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신력은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곧장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는데 G3BNT를 인수를 하면서 모회사 LB 그리고 제약 쪽은 LG가 되는데 이렇게가 수혜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3, LB, LG 쪽인데 G3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돈이 1,0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수혜가 되겠죠. 여태까지 임상도 이렇게 좀 자금적인 문제가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실탄이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G3한테는 호재고 그래서 오늘도 뭐 상한가에는 안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좋았습니다. LB는 G3BNT를 인수를 해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를 합니다. 안구 건조증 치료제, 그다음에 교모세포종 역시 확보를 했고 임상 3상을 마친 파이프라인을 추가한 것만 해도 일단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LB랑 G3BNT 미국 자회사 간 시너지도 기대가 되는데 LB의 자회사 엘레바, 이뮤노믹 그리고 베리스모와 G3BNT의 자회사 리젠트리 그리고 오블라토를 통해 인적, 기술적 협업 가능성도 있고요. 그 다음에 LG 역시 숨은 수혜자가 될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신약 파이프라인이 확보되면 될수록 생산을 전담할 LG의 미래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요거 어저께 우리가 정리를 못한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미 예측은 했습니다. 조만간 에스모 초록이 나올 거고 그리고 에스모 개최되기 전에 회사에서 기사 형태 뉴스가 매번 나오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겠느냐 예상을 했는데 오늘 나와줬습니다. 리보세라님이 에스모에서 논문 13건을 발표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 간암 환자 대상입니다. 임상 이상이고요. 중증 간암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동맥 내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리보세라닙을 병용 치료를 했더니 그 결과치를 보니까 2명 환자한테 완전 간해. 야, 이제 완전 간해가 이제 별 감흥이 없이 느껴지네요. 그다음에 ORR 이만큼, DCR 이만큼, 또 PFS도 달성한,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암이 커지지 않은 요 환자 비율이 73.7%, 12개월간 생존한 전체 생존 기간을 달성한 비율이 90%가 넘네요. 그래서 이거는 난치성 환자에 대한 높은 치료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중증 환자니까요. 특히 간암에서 화학요법이랑 리보세라닙을 병용으로 했더니
또 올 연말에 간암 1차 치료제 캄렐리주맘이랑 병용하고 있는 거 탑라인이 발표가 된 사실, 이것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이번엔 자궁 경부암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리보 그리고 캄렐리주맘 그리고 파클리탁셀을 자궁 경부암 2차 치료제로 병용 투여한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5명의 완전 관해가 있었고요. ORR 71%. 그래서 연구진들은 병용요법이 ORR을 현저히 높였고 부작용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의의는 자궁 경부암 2차 치료 약물로 가능성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궁 경부암 얘기를 알아봤고요. 이번엔 위암입니다. 위암 257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닙 단독 처방한 리얼월드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257명 중 103명이 1차 치료제 그리고 257명 중에 64명이 2차 치료제로 처방받은 결과 ORR 약 26%가 안 되고 DCR 약 80%가 좀 안 되는 이런 결과치를 얻어냈습니다. 요거 말고도 비소세포 폐암, 요것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아직 정식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회사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논문 결과를 보면 비소세포 폐암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결국은 글쎄 뭐 꼭 암의 시장성을 따져서 뭐하지만 그래도 여기 시장성이라고 할게요. 가장 많은 환자가 있는 게 위암, 간암, 폐암 쪽이 많이 큰데 어찌되었건 요것도 정복을 해야 되는 거겠죠. 폐암 그리고 대장암, 남소암 등등 포스터 발표입니다. 포스터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이제 중요한 거겠죠. 효능, 높은 효능, 안정성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병용성. 리보세라닙의 최종 목표는 이제 약방의 감초가 되겠죠. 병용을 함으로써 암을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또 장 막판에 간만에 또 이렇게 흔들린 모습도 그리고 악성 찌라시가 나온 것 같은데요. 글쎄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LB가 갈 길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항암, 우백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백신 관련해서는 일단 첫 번째 단계겠죠. 일단 베트남 승인이 나고 그다음에 WHO도 승인이 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에서야 이제 뭐 판권만 갖고 왔어요. 그리고 글로벌 판권인데 그 와중에 국내에서 어떻게 판매하겠다라는 걸 어저께만 살짝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백신만 놓고 보더라도 아직 갈 길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항암 제로만 보더라도 지금 리보세라닙은 NDA도 못 갔고 리보세라닙 또 갈 길이 멀리 있지만 1세대 아필리아도 있고 3세대 유나이티도 있고 4세대 뭐 물론 4세대는 차세대 항암 신약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여하튼 갈 길은 분명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분명히 오늘 같은 일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들은 그리고 또 좋은 약이 빨리 출시되기를 바라는 우리 LB 가족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안 좋은 대외적인 환경을 우리가 한번 잘 감시를 해서 더 좋은 약이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좋은 결과 받을 수 있게 우리 모두 좀 한번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은 요거를 이제 좀 감싸주는 그런 양봉이 나와서 오늘은 살짝 울선에 내려갔지만 내일 올라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눕게 되거든요. 그런 걸 나오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